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 공동 제안이 있겠습니다. 전 세계는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사태를 겪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체제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그 기저에는 교육 문제의 핵심인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강한 열망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대학 서열화가 초중등교육에 끼치는 폐단은 크고 서열화에 따른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다음과 같은 대학 체제 개편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교육, 고등교육의 중심인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하여 전국에 서울대 수준의 10개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거점 국립대학 간 통합 국립대학을 구축하여 공동학위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와 정치권은 부디 대학 체제 개편을 중요한 교육 의제로 공론화하여 초등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 학벌 체제, 대학 서열화 체제를 포함하는 대학 체제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전환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본질적 과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지역 간 균형 발전 촉진이라고 하는 지점, 지금은 뭐 거의 지방 소멸의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기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까 제안문에도 나왔습니다. 모든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학 교육의 질 향상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시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유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립대 공동학위, 통합국립대학도 공유대학이다. 국립대 공유대학이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노무현 시대에도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안에서 제안하는 것보다는 적은 아닙니다만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거점 대학의 구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구조를 바꾸는, 즉 공동학위제에 기반한 통합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하향 평준화도 가면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준비 단계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서울대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기반으로 통합국립대학으로 간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통합국립대학 간의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 서울대 학부 전치론에 가깝습니다. 일단 9개 거점 국립대학 간에는 공동학위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거냐, 그래서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의 80%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는 이제 공동입학, 공동학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방이 이렇게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을까? 포스텍 같은 데도 있고요. 과학기술대학, 기스트라를 포함해가지고 이 광주과학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서울대 수준의 연구 역량과 학생 수준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와 관련된 초등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개혁안을 각자의 안으로 제출하고, 제가 2분 일찍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왜 한국만 교육지옥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아닌가? OECD 국가 중에서 교육지옥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버나드 윌리엄스라는 정의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전사계급과 소수의 다수의 평민계급이 있는데, 전사가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집니다. 불공평하다. 시험으로 뽑자. 그런데 발달 기회가 전사가 높을 수밖에 없죠. 부모님이 그 발달 기회를 제공하니까. 또 이게 불공평하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똑같은 기회를 주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가 기회는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였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스카이가 지휘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월츠라는 사람은 독점 자체가 부정이다. 단일 기회 구조, 단일 가치에 의해서 사회가 구획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 부정의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개천용 학파와 대통령 학파입니다.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개천용 학파는 스카이의 독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층이 낮은 학생을 스카이와 같은 명문대학에 보다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는 한국인 대부분이 개천용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학파는 뭐냐?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의 약자가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독일이 평준화 대학점 왜 탁월한가? 첫 번째, 연구중심 대학 창조 권력으로서 변화했다. 두 번째, 각 국가마다 서울대를 만들어서 그게 통합된 거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입니다. 교수님, 독일 대학이 제일 낫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피라미드 형태로 대학이 서열이 완전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건 이름만 붙이는 지휘 권력이 아니라 인프라 권력, 창조 권력입니다. 하버드나 스탠포드는 6, 7조 예산이지만 서울대는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든 게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입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피라미드식에서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따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 병목과 공간 병목을 해소할 수 있고 탁월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게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왜 바쳐야 되느냐? 민주주의를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프라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 우리 인프라 권력이니까 우리의 학벌 의식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대 대학의 교육 고속도로가 적어서 지금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김태훈 정책위부위원장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가 얘기하는 기본 방향은 이제 대학 네트워크의 구성입니다. 그 네트워크 참여 대학이 국공사립대가 모두 참여해서 1단계에서는 한 40개 대학 정도가 참여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80개, 120개 이렇게 좀 넓혀가자. 같은 성적 기준으로 학생들 선발한 대학들은 입학 성적순 서열화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늘어갈수록 이제 서열화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겁니다. 초중고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오케이를 하지만 대학 단계에서는 왜 대학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돼? 이러면서 한 60% 정도의 국민들이 반대의 의견이거든요. 대학을 사적인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학 교육까지 공적인 영역으로 보아야 된다는 인식이 좀 넓어져야 된다. 대학 네트워크의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는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수준, 두 번째는 학위를 공동 학위로 주는 수준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입시를 같이 성적을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유 대학들의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공유 대학들이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학 체제가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대학들 간의 서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대 중심의 네트워크에 좀 의의와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요. 거점 국립대가 전부 지방에 있는데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전부 다 서울 수도권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가요,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 수준입니다. 안 갑니다. 교육비를 가지고 대학 서열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가 효과는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거점 국립대의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 아래, 바로 아래 단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의미는 다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대학 서열 해소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당연히 처음부터 일부 사립대가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이 대학 서열 해소 정책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에서 입학 성적순 대학 서열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재정 지원은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자리가 있는데요.
명칭은 우리가 무슨 서울대 10개가 됐든 뭐 공김대 통합 네트워크가 됐든 뭐 명칭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그 교육개혁의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자는 게 목표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저희가 이제 로드맵으로 발표한 바와 같이 국공립 사립대가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 점점 참여하는 대학들을 넓혀갔을 때, 그다음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 년 후에는 약 한 100여 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면 그래도 한 3분의 2 수준의 수험생들을 포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은 성적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성적 기준을 요구하고 그 성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자격을 일단 부여하는. 네, 감사합니다.